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1.88포인트, 1.05% 하락한 2054.89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51% 내린 638.17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그간의 하락세를 딛고 반등을 시도하기는 했지만 뉴욕시 주변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될지도 모른다라는 우려가 시장을 짓누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어제 하락세를 딛고 이겨내려고 했지만 한국은행의 예상 밖 기준금리 동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또다시 급증하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시장은 힘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 한국은행은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대로 1.25%로 동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의 0.2%포인트 내린 2.1%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 전망치를 하향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도 동결한 이유는 바로 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인 타격은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금리 인하가 큰 해결책으로 작용하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한국은행의 진단으로 따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러한 결정으로 증시는 하락하고 또 극복세 금리는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출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묘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마르스 전문가님 그리고 고박사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불을 켜내면서 오늘은 또 빨간불 켤 수 있나 싶었는데 한국은행이 또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에 내리내리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개인만이 사자세를 보여줬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빠지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도 일제히 파란불을 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이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상 이제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금리 동결을 그러니까요.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사실상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번에 금리를 낮추게 되면 2016년보다도 더 낮은 금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지금 그거 자체를 함부로 낮출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동결을 하고 차라리 추경이 낫다라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미국에 있는 지수가 거의 마이너스 3%씩 급락이 만들어졌는데 뭐 오늘자 같은 게 어제자 같은 게 많이 안 빠지지 않았나요? 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로 꺾였다는 거는 한 마이너스 2% 정도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 지수가 지금 3일 연속으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거의 마이너스 2% 정도 꺾였다 봐도 이상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국내 지수가 그나마 좀 덜 빠졌다라고 보이는데 왜 보통 미국 지수가 3% 빠지면은 국내 지수는 4%, 5% 빠지거든요. 왜 그랬냐? 제가 수급을 좀 보여드리겠는데 수급을 보시면은 지금 파란불은 지금 대부분이 외국인이고요. 대부분의 지금 빨간불은 뭡니까? 보험, 그다음에 연기금, 기타 법인. 그러니까 국내에서 정말 힘을 합쳐가지고 열심히 지금 지수를 받치고 있다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외국인은 열심히 매도를 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나마 지금 연기금이나 이렇게 물량을 받쳐주다 보니까 그나마 시장이 덜 빠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이 거의 저점 라인대를 지금 뚫을까 말까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번 주 내에 지금 구간이 거의 저점 라인대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반등보다는 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너무 뭐 큰 걱정을 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 일양내복이란 말이 있습니다. 정말 힘든 일이 있은 이후에 겨우겨우 복이 찾아온다.
이런 뜻인데 마찬가지로 지금의 힘든 일을 여러분들이 버티시고 잘 이겨내시면은 결국엔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그리고 이번 주 저점 찍는 구간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박사 전문가님과 함께 코스닥 한번 살펴볼게요. 코스닥은 더욱더 하락세가 짙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역시나 개인만이 사자세를 외치는 모습 보여줬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도 좀 하락세가 더욱더 두드러졌지만 좋은 소식 들려온 HLB만이 17.26% 급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께서는 조금 이제 나쁜 일 있으면 좋은 일 있을 테니까 좀 견디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같은 의견이세요?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해서 증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에 또 증시도 뭐 전 세계 증시, 또 미국 증시도 좀 봐야 되지 않겠지만은 지금 뭐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뭐 자영업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뭐 길거리에 사람이 많이 안 돌아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이 힘들다라고 지금 많이 느끼실 텐데 뭐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다 지나갈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힘드시더라도 힘내시라고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코로나 이슈,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된 이슈가 지속적으로 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인 뭐 지금 지속적으로 순환매 장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그와 관련이 안 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굉장히 크게 하락이 좀 나와주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어느 정도 좀 지수가 지금 저점을 좀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 제가 사실은 지수가 빠지기 전부터 외국인들이나 이제 메이저 수급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던 거를 조금 말씀드리면서 시장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만약에 뭐 매매를 잘 못하신 분들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지금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박스권 하단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하단에서 좀 지지를 좀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상태에서 힘들다고 손절을 치시거나 종목 교체를 하기 위한 매도를 하신다면 좀 후회하실 수도 있는 그런 그 시장이 연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뭐 무리한 공격적인 매수보다도 뭐 신용이라든지 미수 매매를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 매매보다도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그때 공격적인 매수를 하셔도 되기 때문에 지금 확실한 종목을 지금 아직까지 못 찾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크게 공격적인 매수를 하지 않고 한 템포 쉬어가셔도 되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경우는 지금 이 같은 시장에서도요. 많은 종목들이 하락이 좀 나와주고 있지만 반대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된 종목들이 그 급등락이 굉장히 크게 상승폭이 크게 나와주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단기적으로 좀 공략을 하신다면 이러한 시장에서 전화위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상승이 나와주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 눌림목 자리에서 공략을 했다가 급등이 나오면 매도한 전략으로 들고 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다른 종목들도 시세를 준 이후에 눌림목 이후에서 눌림목에서 상한 가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2차 파동, 3차 파동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파동을 지금 노리시면 되는 그러한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내일 당장 공략을 해서 수익을 좀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공략을 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슈와 관련해서 돈을 좀 많이 벌어가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볼게요.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PC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까 앞서서 고박사 전문가님께서 장은 빠졌지만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급등한 종목들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 종목이 또 대표적인 종목인 것 같아요. 코로나19 간편 진단키트 개발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 시작부터 상한가에 딱 안착을 하고 나서 쭉 가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11,05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일단은 제가 예상을 해보면 진단키트를 개발을 했으니까 진단키트 후속주?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럼 뭘까요?
사실상 이 PCL 같은 경우에는 이 진단 키트를 집에서 거의 뭐 10분 만에 우리 코로나를 판단할 수 있으면 진단 키트를 개발한 기업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최근에 말고 과거의 급등을 보면 웰크론이라든가 아니면 50, KM 이런 종목들을 보면 다 뭐예요? 예방 관련주였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번지지 않게끔, 코로나19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지 않게끔 또는 중국에서 넘어오지 않게끔 마스크를 쓰고 다니거나 손세정제를 쓰는 그 단계가 50, 100% 웰크론 급등하는 시기였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 본다고 한다면은 뭡니까? 바로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는 대응을 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예방을 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미 퍼졌기 때문에 그 퍼진 거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그 퍼진 거에 대해서 최대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아지고 있다라 볼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본다고 한다면은 뭐 실제로 이 계약을 연기하는 관련 종목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자택근무를 진행하는 관련주라든가 이제는 현실적으로 코로나19가 우리 삶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방어하고 그걸 대응할 수 있는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예방했던 관련주가 아닙니다. 이젠 예방 관련주가 아니라 대응을 하는 그런 관련주들이 움직인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PCL이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고 점 상한가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갔던 고점에 있던 마스크, 손세정제 아니면은 뭐 치료제 이런 기업이 아니고요. 바로 저점에 있는 바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기업들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가 이 현 상황에서 또는 우리 실생활에서 대응할 수 있는 관련주들이 아마 바닥에서 단기적인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아마 그 종목 중 하나를 제가 오늘 공개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박사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역시나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급등한 종목입니다. 네. YBM 넷 가지고 오셨는데요. 교육주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상한가에 딱 안착을 하는 모습이에요. 네.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더 힘을 내더니 쭉 올라서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YBM 내 보면은 변동폭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올라갔다가 또 뚝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 지금 심장이 완전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은요? 두 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은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지금 뜨겁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이 한번 이슈를 받고 급등이 나와주고 수급이 붙어주면 최소 이제 10% 20% 이제 상한가를 도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많이 보는데 이 YBM넷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를 한번 갔었단 말이에요. 상한가 이후에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갔던 종목이 다시 한번 이슈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재차 상한가를 갈 수 있다라고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많은 종목 지금 볼 필요 없습니다. 이미 테마는 거의 다 형성이 됐어요. 테마는 코로나19 관련된 테마는 거의 다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기존 종목 안에서 급등 나왔던 종목이 눌렸을 경우에 재차 상승하는 그러한 파동을 수익을 잡아서 저점에서 잡아서 수익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YBM넷 같은 경우가 오늘 교육과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불면서 상한가를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교육과 관련된 종목들도 보시게 되면 뭐 상한가를 간 종목, 그러니까 YBM넷처럼 상한가를 달성한 종목도 있지만 1차 파동에서 상한가를 못 간 종목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딱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께 보셔야 될 때 일전에 이슈가 불었을 때 상한가를 간 종목은요. 다시 한번 이슈가 불었을 때 이 YBM넷처럼 상한가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상한가를 한번 못 간 종목은 그 다음에 파동이 나와도 상한가를 갈 확률이 상당히 적다라는 거를 조금 아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파동이 나왔던 종목이 눌렸을 때 공략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예 움직임이 없는 종목보다도 지금 같은 이 단타적으로 좀 공략을 하실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파동 이후에 눌림목 자리에서 들어가셔야지만이 다시 한번 파동이 나왔을 때 상한가를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한 종목을 좀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익절 구간이 나왔을 때 확실한 수익을 짓고 가는 게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반대로 이 종목 이번 주 월요일 주 초에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생하시다가 오늘 뭐 약본전이라든지 수익을 좀 보신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왔을 때 고점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눌렸을 경우에 바닥에서 사시는 것이 좀 더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 지금 어떤 종목들을 공략을 하셔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 어떠한 종목보다도 지금 시장에서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파동을 잘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매매를 좀 공략을 하실 분 같은 경우는 지금 눌림목 자리에서 선침해하는 것이 가장 큰 수익이 낼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라갔는데 눌려 있는 종목을 오늘 가지고 오셨나 봐요. 한번 기대해 보도록 역시 하겠습니다. 앵커님.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그리고 전문가들의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AS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고박사 전문가님께서 메가 MD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1월 18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4,600원인데 훌쩍 뛰어넘고 최고가 수익률 무려 78.3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또 교육주들 아까 특징주로도 이야기를 했지만 YBM 넷을 필두로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에듀도 그렇고 메가MD도 그렇고 비상교육도 그렇고 일제히 지금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역시나 이 종목도 오늘 9.7% 상승하면서 장중한 때는 5,290원까지 또 올라서는 모습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1월 18일 그러니까 약간 그 총선 관련해서 느낌이 조금 올 때 그때 아주 조용할 때 딱 선침해를 시켜주시더니 조금 지루했었거든요. 좀 2월 중순까지는 잘 가나 안 가나 했는데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행복한 수익률 무려 78.34%, 80% 가까운 수익률을 지금 선물로 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뭐 이 맛에 주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기다렸더니. 아유, 그럼요. 이러한 종목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고 있을 때 사시는 게 사실은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 드시고 우리 앵커님도 방금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자마자는 지루했다. 사자마자는 지루했던 종목들이 결국에 대박이 나는 경우가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뭐 돌이켜보면은 뭐 한 달, 한 5주 정도 뭐 이후에 한 70%, 80% 정도 수익이 지금 나와줬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도 이 종목을 보시면서 굉장히 아까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매매를 했었는데 뭐 한 5% 수익 보신 분들도 있고 뭐 10%, 20%, 뭐 30%, 50%, 뭐 70%, 80% 수익을 다 보신 분들도 아마 다양하게 있으실 거라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메가MD라는 종목을 오늘 AS로 들고 온 이유는 뭐 이러한 식으로 매매를 해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이지만 이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간략하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메가MD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공략을 해드렸던 자리가 지금 급등이 나오기 전인 바로 이 3,300원대죠. 3,300원대 초반에서 눌림목 자리에 좀 공략을 해드렸었는데 자세히 보시면 주가가 2017년부터 뭐 쭉 대세 하락이 나와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세 하락이 쭉 나와주다가 이 바닥권이죠. 2,000원대, 3,000원대부터 지금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량이 확인된 이후에 상승, 추가적인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 그다음에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같이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포인트가 뭐냐면 같이 조정을 받아줄 때 바닥권에서 일단 대량 거래량을 신호로 눌림목이 나왔을 때 주가의 눌림목이 나왔을 때 거래량도 같이 조정을 받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최대 거래량이 나왔다는 것은 누군가의 매집으로 지금 확인을 하셔야 되고 당장은 주가가 상승을 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종목들을 들고 있을 때 굉장히 좋은 수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아셔야 된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장 급등할 종목을 항시 공략을 하신다면 뭐 그렇게 매매를 하신 분들도 있지만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종목들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절대 수익이 작지 않다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테마 이슈가 불러온 종목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 사고 싶은 가격, 눌림목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기에 적절한 매수 맥점에 공략을 하시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바라보시는 게 가장 제일 좋은 현명한 선택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이 종목도 누군가는 사서 지루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이 종목이 올라갈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움직임이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큰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종목,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량이 포착된 종목, 그 이후에 눌림목이 나와준 종목들을 공략을 하신다면 분명히 기분 좋은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다음 달, 다다음 달, 뭐 내년 이렇게 부자가 되려고 하시면 종목을 바라보는 눈과 어디에서 살지, 매수 자리가 달라지실 거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계좌가 굉장히 좋아지실 거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그런 원칙 또한 잊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익 실현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코닉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일은 2월 26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8,6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4.3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급락이 나왔네요. 6.44%나 뚝 떨어지면서 7,410원까지 떨어지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별 시세 봤을 때 우리가 그때 소개해 주셨을 때 자율주행차 과대 낙폭됐으니까 매수의 기회다라고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매수를 딱 기분 좋게 들어갔는데 오늘 뚝 떨어졌어요. 지금 어떡하죠? 네. 네, 사실상 이번에 이제 네. 아시겠지만 금리 동결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급락이 나왔고 네. 그 시장 급락에 따라 종목이 좀 눌렸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손절가가 7,300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7,300원 라인대를 지켜주면서 윗꼬리를 올렸기 때문에 오. 종가 기준 상으로는 충분히 괜찮다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그대로 지키면서 저는 자율주행을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천천히 저는 들고 가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다려 볼게요. 이렇게 진안이 된 종목의 에이스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으니까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여기 여의도인데요. 그렇죠. 저 왜 이 소식을 지금 알았을까요? 여의도에서 이미 왔습니다. 이미 비상사태 알림 오는 거 아시죠? 예, 휴대폰마다 못 받았어요. 알림이 오는데 그 알림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지금 확진자는 이 전국적으로 1,766명이고요. 사망자는 13명입니다. 사실상 지금 확진자를 포함해서 사망자가 더 늘어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지금 코로나19는 빨리 끝나야 되고 지금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안에서도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정말 꼭 그러길 바라고 혹시나 확진자가 있다 한다면은 아마 빨리 완쾌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큽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대구에서 시작된 것이 점점점 퍼지더니 지금 이 여의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에 이 파크원 빌딩이라는 곳을 공사를 하는 그 한 분이 사실상 이번 확진을 받게 됐고요. 그 이후부터 이 공장은 폐쇄가 됐습니다. 이 사실상 공사장 자체가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더 많은 사람이 확진될 수는 없기 때문에 폐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중심까지 왔고 금융가의 중심까지 왔다라면은 얼마나 더 파고들어야 될 것인가. 너무 지금 안타까운 마음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주는 매도 관점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왜? 코로나19 관련주가 뭐였습니까? 항상 예방 관련주밖에 없었습니다. 마스크를 낀다든가 아까 얘기했던 손 세정제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과거 메르스 사스 때 치료제를 쓴다든가 이런 예방 관련주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보다 대응할 때다. 이미 확진자는 늘고 있고 이미 사망자도 나온 상태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크니 우린 지금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대응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대응 관련주들이 뭐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바로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계약이 연기가 되고 유치원에 이 문을 휴업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YBM넷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 휴업을 하고 근데 계약이 연기되면서 어쨌든 공부를 해야 되니 집에서 이제 온라인 강의라든가 듣기 위한 관련주들이 온라인 교육 관련주들이 이렇게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는 거고요. YBM넷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능률교육 같은 경우에도 애니 능률 같은 경우에도 주가 상승세가 바닥에서 이렇게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급등이나 상승이 나오는 게 뭡니까? 바로 온라인 교육 관련주입니다. 또 뭐가 올라갔죠? 일하시는 분들은 다들 자택근무를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택근무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원격 지원으로 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알서포트란 기업이 또 바닥에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는 마스크, 손세정제 이러한 대응 관련 실제 예방 관련주였다면 지금 예방이 아니다. 코로나가 확진돼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확진이 안 되게끔 대응을 할 수 있는 관련주가 필요하다 말씀드리면서
현실적으로 우리 코로나19를 대응할 수 있는 관련주 어떤 종목인가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저도 방송 전에 엄마한테 톡이 왔는데 면역력을 키워야 된다면 곰탕을 끓여서 주신다. 곰탕을 팔팔 끓이시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면역력을 좀 올리려고 저처럼 곰탕도 먹고 아니면 비타민 많이 먹으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관련된 건가 봐요. 그렇죠. 이제 사실상 이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완전한 완치제가 나왔다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더 위험에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코로나19를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방법은 지금 내 면역 체계를 최대한 올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역을 개선해주는 건강식품에 대한 록피드라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충청도에 지원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록피드라는 게 그냥 뭐 건강 면역만 키워주고 면역이 개선되고 뿐만이 아니라 급성 폐손상을 막아주는 치료제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실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일전에 뭐라 불렀습니까? 바로 우한 폐렴이라고 불렀죠. 그런 부분에서 이 폐렴에 대해서 이 폐손상을 막아주는 약 중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완치제가 없는 상태라면은 이렇게 급성 폐손상을 막을 수 있는 이러한 약을 우리가 섭취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 일단 면역 체계가 개선될 뿐만 아니라 면역 체계에 대한 항상성도 더 성장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사실상 남성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좀 남자한테 힘이 좋다 그러면은 뭐든 먹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우리 몸에 건강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19를 대응할 수 있는 약이라면은 뭐든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급성 폐손상과 그다음에 면역 체계를 향상시키는 약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건지. 그리고 오늘 종목이 나오면 저도 하나 한번 사 먹어야 되겠다 싶은데 우리 고박사 전문가님 몸은 어떠세요? 저번에 기침하셔가지고 좀 걱정하긴 했는데. 제가 뭐, 요거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약을 엄청나게 많이 먹어요. 진짜요? 네, 한 비타민? 달에 뭐 비타민, 홍삼. 홍사. 저 약 한 달에 50만 원, 60만 원 정도 좀 먹는 것 같아요. 나눠주세요. 나눠드리겠습니다. 약을 굉장히 좀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은 조금 이 정답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어요. 예, 정답 모르겠습니다. 정답을 아무리 생각해도 정답이 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세 번째 힌트까지 좀 듣고 한번 맞춰봐야 들어보고?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힌트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어려우시대요. 힌트 좀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최저점이고 그러게요. 요즘 바이오주가 어제부터 약간 조금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 그러면 함께 지금 좀 들썩들썩 조금 움직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사실상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제가 뭐 코로나19 관련만 엮여 있다 그러면은 가져오지 않았을 거예요. 코로나 관련주로서. 왜냐면은 코로나19라는 거는 결국에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우리 힘으로 인해서 제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가져온 기업은 코로나19에 대한 아까 얘기한 급성 폐손상이라든가 면역 체계를 향상시켜주는 관련 기업을 관련 약을 개발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관련 약을 통해서 뭐도 만들고 있냐 한다면은 호중구 치료제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호중구 치료제가 뭡니까? 바로 우리 몸 안에 이 실제 면역세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면역세포 중에 백혈구라는 게 있어요. 그 백혈구라는 게 사실상 우리 몸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싸워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 백혈구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은 호중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약을 섭취할 때, 그러니까 항암제라든가 좀 센 약을 섭취하면은 부작용으로서 호중구 감소증이라는 게 걸려요. 그 백혈구가 감소가 되면서 면역이 약해지고 사실상 합병증이 도지는 그러한 병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 호중구 감소증을 치료해주는 약까지도 이번에 같이 개발하고 있고 임상 진행 중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에 AACR이라는 미국 암학회가 있습니다. 그 암학회 이번 2020년도는 아직 확인이 안 됐지만 2019년, 18년 과거에 지속적으로 이 해외 글로벌 학회라든가 글로벌적인 임상까지도 하는 모습들을 보였던 기업이기 때문에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를
같이 이 면역 체계 활성화하는 기술로서 만들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아까도 얘기했던 급성 폐 손상에 대한 치료제도 개발하고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볼까요? 엔지캠 생명과학 먼저 보이고 HL 사이언스, 엔지캠 생명과학, 엔지캠 생명과학 이렇게 보입니다. 아직은 많은 분들이 보내주시진 않았지만 일단은 엔지캠 생명과학이 세 분이 좀 다수로 보내주셨는데 어려우신가 봐요. 조금 이거 뭐 몇 글자인지 좀 몇 글자? 몇 글자인지. 행운의 7. 뭐 행운이 7개면은 네. 7개인 것 같습니다. 7, 7글 진짜 맞죠? 7글자? 네, 행운의. 행운의 7 기억해 주시고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고박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고박사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증가세가 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오늘 또 505명이 추가로 발생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이 크신 것 같아요. 최고치 갱신했습니다. 네. 하루 만에 이렇게 확진자가 기하급수로 늘어난 게 아마 오늘 기준으로 지금 최고점을 갱신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이슈를 받을 만한 그런 모멘텀이 생겼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그 확진자가 이제 뭐 10명, 20명이 있다가 이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그때 다시 한번 파동을 좀 줬습니다.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그때 대파동을 한번 줬었고 그 이후에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엄청나게 큰 파동을 좀 줬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갱신이 나오거나 커다란 이슈가 나와줬을 경우에 크게 좀 상승이 좀 나와주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좀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이 나와줬고 박스권 하단에서 좀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첫 번째, 매집할 수 있는 종목, 빠지지 않아도 될 종목들을 눌림목 자리에서 매집을 하시거나 또는 테마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좀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공략을 하셔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오늘 히든스탁을 통해서 두 번째입니다. 단기적으로 단타 매매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급등이 좀 나오고 상한가까지 좀 도달할 수 있을 만한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을 좀 공략을 해야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특히나 오늘 항상 4시 기점으로 해서 확진자 이렇게 갱신을 좀 하고 있는데 오늘 또 최대치를 갱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다시 한번 파동을 줄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종목들을 오늘 공략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힌트 더 들어볼게요. 고박사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결정적인 힌트가 나온 것 같아요. 클로로퀸을 생산한다. 이게 제품명이에요? 네. 그럼- 제품이 아니라 그 원료입니다. 와, 원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슈가 불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까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방을 하기 위한 거, 그다음에 쭉쭉쭉쭉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치료제에 대한 관심을 두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도 상한가를 갔지만 이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가 불었던 종목도 오늘 점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시장에서도 눈여겨보실 수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종목이 오늘 갑자기 이슈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간 게 아닙니다. 일전에 파동을 줬고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이슈가 불면서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새로운 종목을 찾는 시점이기보다는
일전에 한번 이슈가 받아줬을 때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상한가를 간 종목을 재차 공략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 특히 오늘 그 코미팜이죠. 코미팜 관련된 그 코미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으로서 점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이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불면서 상한가를 좀 기록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관련된 이슈가 지속적으로 좀 나와줄 겁니다. 이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와줄 거예요. 결국에 마무리 국면에서는 예방에서부터 진단, 그 다음에 결국엔 치료제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은 치료제를 공략을 하시는 게 맞고 지금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없으신 분들은 이 종목을 꼭 공략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약을 많이 드시긴 하나 봐요. 목소리가 지금 여기 너무 우렁차가지고 왕왕왕왕 하는데 자, 마르스 종목은 클로로킨을 생산하고 있고 아까 제가 또 하나 잡은 게 상한가 갔었다라고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갈 수 있다라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치료제 요거 관련된 거에서 상한가 갔던 거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상한가를 갔었던 종목 중에서 클로로킨을 생산하는 기업이 아마 지금 말씀하신 기업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최근에 상한가를 갔었고 그다음에 클로로킨을 생산했던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은 최근에 신풍제약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최근에 2월 초에 상한가를 한번 갔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추세 저점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여의도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중심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이슈가 큽니다. 그래서 이 추세 저점에 닿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내일자에서 양봉으로 반등세를 키울 수 있으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신풍제약으로 아마 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힌트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고박사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신풍제약 아까 차트 봤을 때 거래량이 네. 올라갔다가 내려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이 종목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이 종목을 좀 들고 나온 이유가 뭐냐면 네.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신풍제약 아니에요, 맞아요. 일단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일단 아닌데 네. 사실은 지금 뭐 경제적으로도 좀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사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고 특히나 이제 그 분들이 주식까지 가치를 하고 계신다면 기존에 제가 뭐 조언을 해드렸던 대로 고점에서 매도를 하지 않으셨으면 현금 보유를 하지 않으셨으면 지금 주식도 지금 물려 계셔서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도 많고 지금 아프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좀 공략할 때 앞으로 올라갈 종목을 좀 공략을 소개를 좀 드릴지 아니면 좀 단기적으로 좀 올라갈 종목을 공략을 해드릴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돈 버는 것도 좀 사실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뭐 시국이 또 시국인지라 민감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단기적으로 좀 공략을 해서 수익을 좀 실질적으로 수익을 좀 보시면 좀 마음에 좀 위안을 좀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좀 어려운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힌트를 조금 통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바닥권에서 제가 최대 거래량을 항상 말씀드립니다. 아까 뭐 메가MD도 제가 뭐 소개를 해드리고 눌림 목자리에서 공략을 하고 단기적으로 파동이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을 계속적으로 공략을 해드리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바닥권 최대 거래량이 좀 터졌다는 것은 누군가의 매집이 됐고 눌림목에서 공략을 하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그 종목을 좀 준비를 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오늘 앵커님께서 지금 오늘 또 뭐 약을 많이 드시나 봐요 우렁차네요 하실 수도 있는데 제 기운 좀 받아가시라고 좀 일부러 좀 크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힘드신데 다 죽어가는 소리 하면은 더 있거든요. 그래서 좀 웃으실 수 있도록 좀 힘을 냈고 대량 거래량을 나온 종목 대표적인 종목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메가MD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역배열 추세입니다. 역배열 추세에서 추세가 끝나는 자리. 근데 여기서 갑자기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바닥에서 최대 거래량을 통해 주가가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오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최대 거래량 나와주면서 이 다음 파동에서도 다음 달에도 70%가 급등이 나와주는 모습이 나와줘요. 바닥권에서 최대 거래량은 누군가의 매집이다. 그 이후에 쭉쭉쭉 거래량이 조정받으면서 가치 조정을 받아주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 이후에 제가 여기서 소개를 해드렸죠.
여기서 소개를 해드린 이후에 재차 상승이 다시 한번 최대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와주는데 뭐 이런 식으로 좀 바닥에서 최대 거래량이 나온 종목은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이 아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더 현명한 선택이고, 그와 관련한 종목들이 뭐 급등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오늘 그와 관련된 종목을 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 종목 단기적으로 좀 공략을 하셔가지고 돈을 좀 수익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더불어서 이 치료제를 통해서 코로나19를 확 물리쳤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네,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은 종목명을 맞추셨을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일단은 BC월드 제약이 보입니다.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께 엔지캠 생명과학 계속 오고 있고요. 말 달리자 꼬 박사님 BC월드 제약 신풍제약도 보이고요. 넥스트 사이언스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래로는 마르스 전문가님께 계속해서 그러니까 행운의 7 엔지캠 생명과학이 쭈루룩 오고 있습니다. 보유 종목이시래요. 엔지캠 생명과학 쭉쭉쭉쭉 오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안에 정답이 있을까요? 먼저 고 박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기다리고 기다렸던 히든 종목 공개 시간입니다.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엔지캠 생명과학이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일단은 세븐이니까 7%는 기본으로 먹고 가시죠.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사실상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무서움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얘기했던 거죠.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될 종목들은 마스크라든가 이제 기존의 예방 관련 기업들은 매도 관점 봐야 되는데 지금보다 대응해야 된다. 실제로 우리 지금 확진자가 늘고 있고 사망자까지 나온 상태에서는 더 이상 늘지 않게 우리가 대응을 잘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치료제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 면역력을 더 향상을 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급성 폐손상을 막을 수 있을 만한 치료제를 개발하는 엔지캠 생명과학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엔지캠 생명과학을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저점을 찍어주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속적으로 2019년 8월부터 12월까지 반등이 나왔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저점 라인대를 찍어주는 모습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만들어준 추세라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제약바이오 이슈가 4월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세를 돌리고 한 달 동안 우상향이 나와도 해볼 만한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19와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이슈가 동시에 엮여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시초가 이하입니다. 음봉이 나오면은 매수를 하셔라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1.5표가입니다. 66,000원까지 일단 보시고 손절가 라인 때는 저점에 있는 매물대죠. 55,000원 라인 때 잡으시면서 그대로 홀딩에 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엔지캠 생명과학이었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음봉 매수 전략 세워주셨고요. 1차 목표가 설정해 주셨습니다. 66,000원 그리고 선절가는 55,000원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고 박사 전문가님. 네. 이 종목으로 코로나19도 물리치고 또 우리의 계좌도 빵빵하게 채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지금 네. 뭐 집 주변에서나 지금 주변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뭐 겁내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건강을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힘드신 분들, 경제적으로 바로 타격이 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생각을 조금 달리해서 이 종목을 좀 들고 왔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기회의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항상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다 지금 떠나고 싶은 시장이기도 하고 어렵다 하고 누군가는 지금 다 팔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시장,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항상 위기와 기회는 같이 왔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항상 멀리 보고 가셔야 됩니다. 이 또한 반드시 지나갈 것이고 지금 어떤 종목을 손에 넣느냐에 따라서
우리 투자자분들의 투자 인생도 달라지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마 지금 뭐 전국적으로 전문가도 상당히 많고 지금 저 또한 좀 보고 계시는데 아마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다 다를 겁니다. 단 한 명도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꾸준히 고 박사가 이 사랑을 받고 이런 매매법이라든지 이러한 종목의 전략이라든지 종목들이 꾸준히 우상향을 해주고 더 나중에 됐을 때 더 빛을 발하고 크게 갔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전략들, 어떻게 그러한 시나리오를 짜고 그러한 전략을 가지면서 종목까지 공략을 하시는지 잠시 후에 쓰는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다 공개를 해드리고 공략까지 해드릴 테니까요. 지금 시장 힘들다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꿔보시는 시장을 좀 선택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뭐 실질적으로 말로 뭐 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 실질적으로 정말 잘 갈 수 있는 전략이라는 종목을 선별하는 방법까지도 제가 오늘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잠시 후에 있을 온라인 공개 방송에 꼭 참여하셔가지고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탱커벨 탱앵커예요. 제가 이렇게 나온 거는요. 바로 저희 히든스탁이 새롭게 변신하기 때문입니다. 이름하여 히든스탁 더블 매치! 치열한 개인전 플러스 더 치열한 팀 대결까지! 내 얘기 좀 들어봐요. 먹는 얘기만 한다니까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 8시에 만나요. 히든스탁 더블 매치 기대하쇼 쇼쇼! 네, 쑥스럽네요. 더블 매치.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다음 주에 새롭게 시작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장 전략 한번 챙겨볼게요.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 어떤 전략 챙겨주시겠어요? 네, 이제 항상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이 코로나19 관련 중에서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웬만해서는 공략하지 마라. 매도 관점이다 말씀드리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코로나19 관련주라면은 단기적인 반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과대낙폭된 종목들, 그러니까 고점에서 이번에 시장이 많이 빠지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더 많이 빠진 종목들을 위주로 공략한다고 한다면은 이슈가 살아있다면은 충분히 코로나19가 끝난 이후에 반등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 박사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제가 몇 주째 내일장 전략 안 바꾸고 있습니다. 몇 주째 다 똑같아요. 시장 고점일 때부터 메이저 수급 확인하라고 하는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왜 확인하라고 했습니까? 시장 잘 올라가고 있을 때는요. 아무도 그러야 될 리스크 대비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멀리 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20년도 1월 달부터 딱 오늘까지요. 외국인들 기관들 10조 원 넘게 팔았습니다. 그거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코로나19 관련된 테마 관련된 종목들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이 좀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욕심을 부리셔도 되지만 확정 수익을 짓고 가시는 게 좀 더 현명한 선택이다. 윗꼬리를 다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확정 수익을 내면서 가시는 게 결과론적으로 큰 그림을 봤을 때 더 나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목 메가앤디처럼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메가앤디처럼 갈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바로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있을 온라인 무료 방송 꼭 참여하셔가지고요. 오늘 종목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르스 전문가님 그리고 고 박사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 박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공개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고요. 온라인 무료 방송도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